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오늘 주제는 올해 6월부터 지금까지 중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입니다. 재미있고 동시에 황당하고 불쾌하며 어쩌면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중국 사회의 그릇된 욕망들이 합쳐져서 한 젊은 중국 여성에게 투영되어 발생한 일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그냥 개념 없고 예의 없는 한 여학생의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큰 화제가 된 건 점차 새로운 소식이 드러나면서 부정 입학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6월에 대입 수능 시험을 보고 7월에 대학 입학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9월에 입학을 하니까 지금 이 시기는 중국 사회가 학사 부정 같은 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시기죠. 문제를 일으킨 여학생 입장에서는 시기가 좀 안 좋아서 더 큰 공경에 빠진 것도 사실이지만 자신의 미엔즈를 지나치게 고려하다가 스스로 화를 더 키운 면도 있습니다. 스촨대학교는 인구만 8천만 명이 넘고 면적 역시 한국보다 4배 이상 더 큰 중국 스촨성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입니다. 2022년 신문 전공 석사 과정에 입학한 24살 여자 대학원생 장웨이는 올해 6월 7일 광동성 광저우에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자신을 촬영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장미는 지하철에서 내리기 직전에 그 남자를 몰래 도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니하오, 네 스마트폰 좀 보자. 너 방금 나 촬영했지? 네 스마트폰 사진 갤러리를 보여줘. 그렇게 남성의 스마트폰을 확인했는데 자신을 찍은 사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망했는지 조심해, 함부로 사람들을 촬영하지 마 라고 말하고 내립니다. 중국어를 모르신다고 해도 일단 억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你好，我看你手机，你刚刚是在拍我吗？哪里拍照呢？打开你的相册，相册。哪里拍？小心一点，不要乱拍别人。 예의 있게 말한 것 같지는 않죠. 남자는 장미의 부모 세대 나이지만 옷 입은 걸 보고 별 볼 일 없는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예의 없이 행동을 한 것이겠죠. 만약 여러분이 저 중년 남성이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났으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거고 저나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겠죠. 왜 이 일이 커진 거냐면 장미가 소셜미디어에 굉장히 모멸적으로 저 남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주 내용은 본인이 지하철을 탔는데 한 명의 변태남이 고개를 들어서 자기를 쳐다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서 자기 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때 도찰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재빨리 쳐다보니까 남자는 스마트폰을 내렸고 아무것도 찍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변태남이 여성을 도찰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장미는 그렇게 글을 쓰고 방금 보신 영상을 첨부해서 소셜미디어에 그대로 올려버린 겁니다. 변태남, 너 집 밖으로 나오면 꼭 죽어라. 모자이크 하나 없이 남성의 얼굴이 다 나오고 스마트폰 검사 받는 게 다 나옵니다. 물론 장미는 키가 172cm에 24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많이 주목을 받아왔을 겁니다. 실제 길거리에서 장미를 몰래 도찰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남성도 장미를 도찰하려고 시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장미는 자기 쪽으로 스마트폰을 향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우리는 당시 그 지하철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게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팩트는 남성의 스마트폰에는 장미의 사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장미가 오해했어요, 미안해요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자기가 옳다면서 저렇게 동영상을 올려버린 거죠.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장미의 게시물을 본 수많은 누리꾼들은 장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미의 대응이 진짜 황당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는 석사과정 학생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뭘 배워야 하냐? 실력이 있으면 너희들도 석사에 합격하고 다시 나를 가르쳐라. 실력이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너희들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을걸. 너희들이 보내는 모든 메시지는 변태적이다. 일부 누리꾼들이 이런 식으로 타인을 명예훼손한 것에 대해서 학교 기율부에 알리겠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지금 웨이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의 당사자 장미다. 나는 사과할 수 없다. 그 사람 같은 변태남의 영상을 올린 게 뭐가 문제냐? 나를 찍을 목적이 아니었다면 왜 스마트폰을 나에게로 향했냐? 스마트폰을 검사할 때 왜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냐? 학교도 나에게 아무런 말이 없다. 즉 내 잘못은 없고 너희들이 잘못이라는 거다. 부탁할게. 나한테 더 이상 사이버 폭력을 가하지 마라. 본인이 사진 갤러리 확인
확인하고 바로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그 짧은 시간에 남자가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장미는 남들이 자기를 도찰하는 행동은 변태남 소리를 들을 일이지만 자기가 부모뻘의 농민공 아저씨를 도찰하고 변태남 밖에 나오면 죽는다라고 얼굴을 모두 공개해서 영상을 올린 건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24살이면 여성 입장에서는 미모로 자기 인생의 상한가를 다릴 시기죠. 주변에서 이쁘다 만나자 얼마나 많이 띄워주겠습니까? 웬만한 남자는 다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 앞에서 다 친절하고 잘해주니 이 세상에 거칠 게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갑자기 장미는 태세 전환을 하고 농민공 남성에게 사과를 합니다. 알고 보니 남성의 아들이 동영상을 보고 공안에 신고를 해서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공안에서 친절하게 장미가 어떤 죄를 저지른 건지에 대해서 알려줬겠죠. 장미는 그제서야 본인이 어떤 잘못을 한 건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소셜미디어에 다음과 같이 사과문을 올립니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도찰한 영상은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사실과 다르게 묘사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일로 아저씨와 아저씨의 가족들에게 매우 심한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이미 깊게 깨달았으며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하는 잘못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는 겸허하게 모두의 비난을 받아들이고 실제 행동함으로써 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출소로 직접 가서 농민공 남성에게 직접 사과도 합니다. 이 사건이 이제 얼마나 커졌으면 웬만한 중국 인민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파출소에 가서 사과한 것도 이렇게 인터넷 매체에 바로 소식이 올라옵니다. 농민공 아저씨는 등씨, 등선생인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하고 우리 가족은 공개적인 사과면 충분하다. 그녀는 대학생이라서 문화 수준이 높다. 이번에는 실수했지만 그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 장미는 파출소에서 계속 울었으며 정 선생이 기자에게 말하길 장미가 울면서 스촨대학교가 자신을 퇴학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미는 끝까지 사과를 안 하려다가 학교에서 제적시킨다, 경찰서에서 조사한다고 하니까 사과를 한 거죠. 장미가 이럴 거라는 게 아니라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보통 이런 상황에서의 눈물은 정말 미안하고 반성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내 스스로의 상황이 너무 싫어서 우는 가능성이 큽니다. 악어의 눈물이죠. 저도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봤어요. 반성이 아니라 억울함에 흐르는 눈물.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울기만 하면 다 용서해주고 잘못한 것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장미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했죠. 남의 스마트폰 검사하고 부모 연배의 농민공을 훈계하기도 하고 소셜미디어에서 대중들하고 설전을 벌이면서 조롱도 하고, 그러니 이제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청구서를 받고 계산해야죠. 현실에서는 외상이 없죠. 장미는 최근까지 통신, 텐센트에서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인터넷 기업이니까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하고 대중들을 조롱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쓸 수는 없겠죠. 바로 계약 해지를 합니다. 이제 일자리가 없어졌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석사는 보통 3년 과정이죠. 그런데 수업은 1년이면 끝나고 2, 3학년 때는 실습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졸업 논문만 써서 제출하고 논문 디펜스를 통과하면 졸업입니다. 그럼 장미는 22학번이니까 올해 6월까지는 수업에 참석을 하고 이번 달 7월부터 실습에 나갔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익명의 한 누리꾼이 자기 애인하고 장미가 같은 전공인데 올해 4월부터 이미 수업에 참석 안 하고 텐센트로 실습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외부에서 일을 하는 건 퇴학당할 수준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수업 안 듣고 나가서 돈 벌고 싶지 않겠어요? 수업 듣는 사람만 바보인가? 도대체 어떻게 4월부터 실습을 나갈 수 있었을까요? 수촨대학교가 명문이라지만 이처럼 학생들의 기본적인 출결 상황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는 게 들통난 거죠. 아니면 장미만 예외적으로 그런 특혜를 받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전 직장 동료라는 사람이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직장이라고 해봤자 장미가 다녔던 회사가 텐센트밖에 없잖아요. 그럼 텐센트겠죠. 올린 글에 첨부된 내용을 보면 장미가 회사에서 곧 결혼할 예정인 어떤 남자 동료와 지나치게 친밀해 보였고 장미가 그 남자 동료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할 때 장미는 밥을 요구했다. 장미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여성의 글도 올라왔는데 장미한테 학교 폭력을 심하게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정의가 10년 늦긴 했지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내 세계에 내리던 비가 그쳤다. 학교에서는 퇴학 위기, 회사에서 해고, 과거 학폭 의혹까지 더 글로리 드라마는 어쩌면 현실보다 훨씬 순한 맛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중국에는 대학 수시 제도가 있습니다. 바오송이라고 하는데 대학교, 석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에 다 해당됩니다. 바오송은 간단한 필딱고사 면접만 보면 됩니다. 하지만 바오송이 아니라면 엄청나게 많은 지원자들하고 같이 시험과 면접을 봐야 합니다. 명문대 입학 난이도 기준에서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장미는 학부를 허난대학교에서 나오고 석사는 스촨대학교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허난대학교는 스촨대학교보다 낮은 등급의 학교입니다. 이게 누리꾼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입학했을까? 그 와중에 또 익명의 폭로가 터져 나옵니다. 장미는 허난대학교 학생이 주석이었는데 주석은 학생들한테 가점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모든 가점을 몰아주고 논문에 자기 이름만 넣는 식으로 학술 경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허난대학교에서는 학생의 주석들이 저런 식으로 자기 점수를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사회가 썩으니까 대학교도 따라 썩는 거죠. 허난대학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오히려 스촨대학교는 바오송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합니다. 입학 지원 서류에 첨부된 자료들은 모두 허난대학교 재학 시절에 만들어진 건데 스촨대학교가 뭘 안다고 이런 발표를 했을까요? 즉 허난대학교한테 이 문제를 더 이상 파지 말라는 경고를 하는 거죠. 대중들이 보기에는 장미는 사문서 위조, 업무 방해 등이 확실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허난대학교의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추측하길 현재 스촨대학교가 아직도 장미를 퇴학시키지 않고 허난대학교의 조사도 막고 있는 이유는 장미의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스촨대학교의 고위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스촨대학교 석사 합격 과정에서의 의문과 올해 4월에 텐센트로 실습을 나간 일, 현재 불법 도찰,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 스촨대학교가 허난대학교의 조사를 막고 있는 것 등이 모두 이해가 되기에 합리적인 추론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장미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장미의 어머니다. 내 딸의 현재 상태가 너무 걱정스럽다. 나하고 남편은 딸에게서 반 발자국도 못 떨어진다. 내 딸은 어렸을 때부터 성적이 좋고 인품도 좋았으며 좌절을 해본 적이 없다.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다. 이미 잘못을 인정했으니 더 이상 온라인상에서 폭력을 가하지 마라. 증거를 모아서 고소하겠다. 딸의 잘못 지도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고소한다는 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정교육을 받으며 컸는지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중국의 많은 인민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잘못을 해도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으니 당연히 불공평, 불공정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참다 못한 베이징의 한 법률사무소는 공식적으로 스촨대학교 학생들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공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스촨대학교가 배양한 학생들의 인품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스촨대학교의 반응이 더 황당한데 자기네 학생들은 애초에 법률사무소로 취업도 잘 안 하고 만약 하더라도 더 유명한 법률사무소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옳은 절차를 시행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반응 때문에 장미가 스촨대학교에 고위직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한 교수가 불륜 상대인 자기 애인을 위해서 논문도 대신 써주고 부연구원 자리도 마련해 주었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그 학교도 바로 스촨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 일이 터진 거죠. 그런데 스촨대학교는 사회에 이런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장미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 없이 신입생을 모집하는 광고만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찾고 싶으면 스촨대학교로 오세요. 예쁜 여자 선배가 피켓을 들고 학생들을 격려. 인민들이 그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대학교를 가는 주 목적이 이성 친구를 찾는 걸까요? 이런 식의 홍보 방식은 처음 보네요. 1999년생으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 어린 여성을 도대체 누가 이런 사람으로 만든 걸까요?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그동안 오랜 시간 쌓여온 중국 사회의 병폐들이 이제는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서 나타나는 사회 문제라고 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의 마무리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와 드라마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사탄 들렸어? 정신 차려 정신!